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들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한 4,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한 9,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 세력들의 이 순매도를 막아내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늘 세력들이 거의 전업종 다 팔아붙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자,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푼 것은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8월 6일 날 미국에서 발표된 미국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5.4%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5.7%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 나왔죠. 이 실업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기간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4에서 한 5%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실업이 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실업이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긴축 우려로 시장이 이렇게 됐다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부채가 많은 분들은 뭐 유동성 관리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부채가 있다고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있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 유동성 풍부해서 이 부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뭐 이번보다 훨씬 더 작다 손치더라도 유동성 관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 작은 부채가 전체 자산, 내 재산에 어떤 큰 충격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투자 관점에 있어서도 현금과 주식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유동성 관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삐걱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그 파산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연결이 돼 가지고 또 사회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경기 민감주하고 보복 소비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될수록 이 부채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한 50%를 전기차로 계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기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관련 기사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부품 수가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는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 전기차로 가면서 이 부품 수가 한 30%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줄어드는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이제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부품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보통 자동차 관련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메이저 완성차 업체를 투자를 하면 되는데, 개인들은 아무래도 좀 급등락하는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접하게 되고, 그러면은 부품 관련 기업들 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메이저 업체는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내연기관 엔진 관련해서 부품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 투자할 때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그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완성차 업체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공부를 좀 했다 손 치면 이제 수혜를 입을 만한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자동차 관련해서 아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낭패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우리 사회 경제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이 지금 자동차 정비 업체가 13%문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5%인데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로 또 우리나라도 더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그럼 자꾸 이렇게 보급이 늘어날수록 이 기존의 정비업체는 싹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관련해서 일자리도 뭐 상당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겠죠. 앞으로 세상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평생 일자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자동차 업체, 우리 투자 관련 유의사항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 전기차로 간다고 하는 것은, 탈석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탈석유. 지금 우리 달러가 국제 통화가 된 것이, 사우디에서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맞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석유를 사고 파는데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석유를 영 안 쓰지는 않겠지만은 기존보다 이 소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 지금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석유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이때가 쭉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그 비중이 옅어지면서 옅어지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막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통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기존의 달러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 국제 통화였는데 앞으로는 그 위상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통화 질서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연구되는 자료들은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갈 것은 맞지만 아직도 어떻게 그 방향을 정해서 갈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앞으로 탈석유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달러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앞으로도 한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겠지만은 달러도 이제 좀 예전과 다른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 관련해서 항상 이 짱구를 굴려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죠. 이 투자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투자가 불로소득일 것 같으면은 참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이 투자는 짱구를 많이 굴려야 되는 겁니다. 짱구를 잘 굴리지 못하면 절대 투자에서도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많이 팔았어요. 이거는 긴축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당장 끝날 것 같진 않죠. 상당 부분 될 것 같죠. 최근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서서히 좀 느낌이 옵니다. 저한테 메일을 좀 보내시는 분들도 제가 대충 좀 받아보면 좀 느낌이 와요. 지루해서 죽을락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갖다가 백날 연구해도 오르는 것도 없지. 뭔가 이래 들쑥날쑥해야 뭐 이렇게 사고 파는 재미라도 있는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주주주주 흘러내리는 것만 있으니, 아무리 내가 연구해서 이 종목이 좋다 생각해서 내가 샀지만은 또 흘러내리고, 오늘 또 좋다고 해서 연구를 했지만 또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게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 주식 비중 보유, 이건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금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변동성이 있을 때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주식 관련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만 하면 돼요. 그냥 시장이 좋을 때는 연구를 안 해도 그냥 막 생기는 게 종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백날 연구해도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시장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종목이 쑥쑥쑥쑥 튀어나올 때는 좋은 시장이고, 시장이 나쁠 때는 백날 연구해도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 다른 어떤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냥 기본적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을 잘 보유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요런 종목들, 또 그리고 보복 소비 관련해서 요런 종목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딱 준비를 해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그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이걸 못 해가지고 내가 이 개중에 몇 프로 이래 들쑥날쑥하는 종목이 있어서 요거 사고 요거 팔고 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노력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저도 옛날에 그런 뻘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진짜 그거는 완전 생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 뭔가 이래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을 실컷 연구해 가지고 다음날 또 꼬라박으면 재미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는 김이다. 자, 간지러운 분들 좀 참고하시고 힘내십시오. 자, 세력들이 그래도 산 게 몇 개 있어요. 한 3개 있는데, 참, 그 와중에도 샀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죠. 내일 가겠나, 안 되겠나. 근데 백날 연구해도 헛방입니다. 그냥 세력들이 오늘 샀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 그런데, 그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사야지. 요런 색깔 띌 때, 요런 색깔 띌 때 사야지. 이런 색깔이 막 녹기 시작하면은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 하루에 몇 프로씩 먹는 그 재미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습관 고치세요. 그런 습관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동아기업도, 아니죠. 이런 거 놓으면 아닙니다. 그냥 게임 끝입니다. 하루에 몇 프로 오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하다가 큰 코 닥칩니다.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차라리가 낫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처럼 이런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요런 상태거나 요런 상태입니다. 요게 시장의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올랐다가 요렇게 가든가 요렇게 떨어지는 게 요게 정상이에요. 요게 정상인데, 작년에 이렇게 같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안 가거나 이런 종목들 있죠. 아니면 쫓겨갔다 요렇게 쑥 떨어져서 요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복 소비주, 지금 이렇지 아시아나항공처럼 항공 관련주도 있죠.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 예전에 초반에 떨어질 때 그런 거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행업도 그런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안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도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그때 시급했죠. 이렇게 거래 정지를 갖다가 탁 이런 먹으니까, 이 지옥 같은 세월을 갖다가 버텼다 아닙니까? 유지해야 되노. 그럼 이제 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정말 참 시급하죠. 믿음이 있죠. 그나마 아시아나항공의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지만은,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그냥 가차없이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뭐 사라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미리 알고서 사야 됩니다. 알고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아 있고 참 그래요.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기소침하고 참 여러 가지 고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메일들이 저한테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일들을, 아니면 그런 분위기, 저는 카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대충 알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냥 그 메일 안 받아도 알아요. 우리 카페가 있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있죠. 이게 평상시다.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는 갑작스럽게 회원회로 싹 늘어요. 아니면 조회수가 싹 늘어나고, 시장이 나쁠 때는 이렇게 싹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시장이 나쁠 때는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는 메일도 많이 오고, 요즘은 잘 없어요. 요즘 잘 없는데, 예전에는 진짜 원망하는 메일도 좀 많이 왔었어요. 원망하는 메일, 하소연하는 메일, 어쩌겠노. 이게 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는 저도
제가 부유한 종목도 주가 떨어지는데 뭐 스트레스 왜 안 받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이 되었죠.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이렇고,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심리 상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견디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잃는 것도 자기 자신인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주식이 쭉 오르다가 쭉 내리는데 도저히 이 하락을 참지 못하고 셀이 팔아붙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팔자마자 쑥 날아가는 거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의 이 수급이 매매가 다 노출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늘상 반복이 되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줄줄 흘러내릴 때는 어김없이 카페 조회수도 싹 줄어들고, 저한테 하소연 내지 여러가지 불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죠. 또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이렇게 쭉 그리고 보면 이제 이 노령층 인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유권자잖아요. 유권자인데 부탁 하나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이래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삼각 돼가지고 노인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이 노인들 일자리라 해가지고 세금으로 다 일자리를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지금은 완전히 역삼각형 상태가 아니라서 세금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고 뭐 다 하겠지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거,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연륜도 풍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해서 좀 풍족해지면 굳이 노인 일자리로 세금을 갖다가 투입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로 버는 돈 이런 걸 갖다가 불로소득이라고 자꾸 깎아내리고 지금 벌써 이미 끝났다 아닙니까? 하도 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게 참 안 입고 봤으면은 아니면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주식을 팔고 나면은 이제 몇 년 후부터 후내년부터 20% 이제 아낌없이 그냥 바로 떼가 아프잖아. 그냥 20% 그냥 아낌없이 세금으로 바로 떼가 아프잖아요.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거래세도 뭐 그대로 남겨놓고 좁게 깎아주고 거래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고 하잖아요. 이 불로소득이라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이왕 이렇게 딱 입법을 딱 해놓은 거 이거 국회에서 다수당이 모여가지고 저거 세율 올리고 하는 거 쉽습니다. 미친 척하고 올리면 돼요. 그럼 이게 30% 40% 올리면 이 노인들 돈 벌어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투자 잘 배워서 이 자본소득을 갖다가 해외에서 벌어서 국가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 있죠. 그 제발 뭐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에 시간이 흐르면 오를 겁니다. 입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짱구 좀 굴려가면서 정책을 만들고 짱구 좀 굴려가면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짱구 좀 굴려가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좀 그런 입법을 해가지고 좀 나라를 나라답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 좀 제가 볼 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투자에 대해서 좀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은 각자 중요한 위치를 자리에 잡았을 때 그걸 갖다가 꼭 실현을 꼭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모두 힘내자 소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